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같은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이 결혼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의 감정은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성향, 인간관계 방식, 감정 처리 방식, 책임감 수준 같은 근본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갈등과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의 특정 성향은 결혼 후 외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외도는 단순히 순간적인 유혹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핍, 인간관계 패턴, 감정적인 의존 구조가 겹쳐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사유 2위가 외도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사귀는 단계에서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되겠어? 라고 넘겼다가 결혼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특징은 단순히 불편한 성향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귀엽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순간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안전한 틀이 생기고 권태감이 오면 그 성향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감정 때문에 외부에서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미리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금 연애 중이라면 점검의 기준이 되고 결혼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특히 첫 번째 특징을 가진 여자는 연애할 때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결혼 후부터 행동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결혼 후 외도를 할 확률이 높은 여자들의 특징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남사친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진 여자입니다. 남사친이 많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초 직업군에 종사할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 활동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가진 여성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대부분이 남성으로 채워져 있고 감정적 의존을 그 관계에서 충족시키는 유형입니다. 이런 여자는 흔히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편해요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쿨하고 인간관계에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관계에서 감정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결국 유사 연애 감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때 진짜 위험한 지점은 감정 처리 방식입니다. 결혼을 하면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내적 정리나 배우자와의 대화로 해소하려 하지만 이 유형의 여성은 남사친에게 정서적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고민 상담이고 이후에는 기대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제공하는 감정적 보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적 친밀감은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스스로는 우리는 진짜 아무 사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결혼 후 외도가 발생하는 상황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감정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핵심은 남사친의 수가 아니라 감정을 어디에서 해소하느냐입니다. 감정의 의존 대상이 배우자가 아닌 외부 남성이라면 결혼 후 문제는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결핍형 여자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은 결혼 이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하지 못함은 단순히 욕구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워져도 다시 부족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서적 허기가 강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해소하려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데이트, 관심 표현, 특별한 이벤트가 이 결핍을 잠시 해소시켜줍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일상이 시작되고 반복되는 생활이 됩니다. 이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일상에서 만족을 찾고 작지만 소중한 가치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핍형 여성은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오히려 지루함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감정을 찾아 떠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예외적 경험을 요구합니다. 여행, 명품,
이벤트, 각종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감정적 자극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한동안은 만족하지만 금세 다시 허전해지고 또 다른 자극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때 가장 큰 위험은 감정적 욕구가 남성으로 향했을 때입니다. 새로운 남자의 관심은 가장 즉각적인 감정 보상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해주고 특별하다고 말해주고 이해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결핍형 여성은 그 감정에 쉽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위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결혼 이후 실제 외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결핍형 여성에게 결혼은 안정의 완성이 아니라 정서적 공백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의 의견과 분위기에 쉽게 휘둘리는 여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스스로는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위험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바로 기준이 없고 주변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여성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택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합니다. 연애할 때는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 후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그 남자 너무 답답해 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스스로 의심을 시작합니다. 또 친구가 "우리끼리 술 한잔 하자, 그냥 놀다 가자 라고 하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임이지만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흐름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유형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미움받을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런 상황에서 매력 있는 이성이 접근할 때입니다. 술자리, 여행 모임, 지인 소개, 동호회 활동 같은 곳에서 "조금만 더 있어도 되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아무 의도 없었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런 유형과 결혼하게 되면 끊임없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본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도는 없지만 행동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도는 단순히 바람기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해결 방식, 결핍 구조, 인간관계 방식이 그대로 결혼 후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사친에게 의존하고 만족을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며 기준 없이 휘둘리는 성향이라면 결혼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확장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 하나만으로 선택하면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지금은 잘하니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라는 희망은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상대가 이 세 가지 성향 중 두 가지 이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결혼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한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향을 스스로 다루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더 안전한 결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